2019년도 MWC, 네.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맞습니다. 거기에서 또 세계 최초로 8K 고해상도 이미지를 또 AR로 또 실현을 했다고 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4시 지식계산을 찾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특허청의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데이터들이랑 뭐 디스플레이 화면들이 마구 날아가는 그런 영화 속의 어떤 증강현실, 이게 10년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바로 그 스마트 글라스가 드디어 마침내 대한민국의 한 기업의 기술로 실제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누가 했냐고요? 바로 오늘의 게스트, 스타트업 레티널의 김재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티널의 반갑습니다. 김재혁입니다. 상당히 동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졸업하셨나요? 네, 졸업을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얘기하는데. 그럼 먼저 대표님, 레티널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레티널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광학 렌즈 모듈을 특히 제조하고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일을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어디 하십니까? 그러면 하드웨어 쪽만? 하드웨어 쪽만 하고 하드웨어 있습니다. 쪽으로 네. 하시는군요. 앞에서 그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R 그 글라스가 처음 이슈가 됐던 게 2012년인가 그때 네. 구글 맞습니다. 글라스 구글 해서 글래스, 이제 네. 나왔는데 보면 벌써 뭐 10년 정도가 다 돼 가는데 말이죠. 초창기 때는 막 뭐가 될 것처럼 성공화 될 것처럼 하다가 뭐 10년 다 됐는데 뭐 이렇다 할 성과가 뭐 없다고나 할까요? 자, 그럼 대표님, AR 글라스가 이게 상용화가 더뎌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진짜 많은 기업들에서 아직도 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아이템인데 네. 이게 안 된 이유가 진짜 명확하게 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디자인 자체가 이걸 딱 썼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걸?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안경이다 보니까 더 이제 외견에 나오다 보니까 그 문제들이 되게 컸고요. 또 조금 외견이 괜찮다 싶으면 보이는 게 스마트워치보다 더 적어요. 실제로 스마트워치는 그래도 헬스케어라도 좀 해주면서 뭐 시간이라도 나오는데 균형들이 되는데. 얘는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정보량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좀 작다라고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있는 제품들 써보면 막 색이 막 이렇게 다 갈라져요. 길바닥에 석유 있으면 거기에 빛 반사된 듯이 보이게 되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고요. 초점이 안 맞기도 합니다. 막 이렇게 3D로 나오는데 이게 막 뭐 이렇게 어지럽지 막 이런 어지럽죠.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대중화가 좀 어려웠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레티널은 하나의 구글이나 MS도 해결하지 못했던 걸 결국은 해결하고 상용화를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또 풀었는지. 기존에 이걸 풀기 위해서 다들 거의 고정돼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개선할까만 고민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개선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방식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새롭게. 그걸 이제 핀 미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핀 미러 방식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초점이 안 맞는다던가 색상이 갈라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없이 네. 디자인도 충분히 예쁘게 가능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다른 애들은 여기에 이제 거울이 절반 정도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거울에 딱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것과 바깥이 보이는 것과 이렇게 같이 보이는데 네. 저희는 엄청 작은 거울을 집어넣었어요. 이 작은 거울 안에서 디스플레이를 반사시키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공공보다 작기 때문에 마치 속눈썹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상과 실제를 같이 보여주게 되고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잘 보인다라는 평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데요. 2019년도 MWC, 네.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맞습니다. 거기에서 또 세계 최초로 8K 고해상도 이미지를 또 AR로 또 실현을 했다고 저 들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로 그거를 저희가 한눈에 한 4K씩 넣어서 이렇게 네. 8K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 120도 정도 눈앞에 펼쳐지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20도 정도 펼쳐진 거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실시간 번역, 뭐 자막 이런 것들도 하기도 했고 손으로 직접 좀 조작해보는 이런 형태의 이제 데모들을 저희가 선보였었거든요. 네. 오, 이렇게 잘 보이고 이렇게 넓게 보이고 깨끗한데 이 정도 수준 안에 들어간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안경 안에 온갖 무궁무진한 세계들이 다 들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제품, 뭐 특허 출원도 뭐 대표님 당연히 하셨겠죠? 네, 특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네. 뭐 우여곡절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권리를 좀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존 방식과도 좀 달랐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그래도 수월한 면들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차별성이 좀 보이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허도 많이 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개선한 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네. 또 그것도 또 특허로 출원해야 되겠다는 맞습니다. 생각까지 하셨으니까 네. 뭐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술 개발을 그렇게 쭉 해오면서 네. 가장 뭐 고민이 되었달까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대학생 친구 둘이서 저희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면 가져와봐 봐야지 알지라고 그렇지. 말씀을 예, 주시고 예. 그걸 제가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봐야지 돈을 주지 약간 이 굴레에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때 아이디어를 냈던 게 그러면 조그만 거울을 우리가 진짜 잘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집에 거울이 있잖아요. 이거를 예, 예. 망치로 이렇게 다 깨가지고 예. 조그만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 조각들을 테이프에다 딱 붙여놓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거기서 설득이 되신 분들 한두 명씩 이제 아, 생기기 슬슬 이제 시작을 나오는군요. 했었습니다. 네. 조금의 투자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만들어보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설득이 되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때가 정말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을 그 설득시키기 위해서 거울을 한 몇 장 깼습니까? 몇 장을 깼는지 집에 있는 궁금한 거 깼어요? 조작이기 때문에 그럼요 집에 있는 거 부모님은 야단 안 아예 맞으셨습니까? 괜찮아요. 그간의 고생을 넘어서 이제는 또 실용화를 또 직전에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그 AR 글라스라고 하면 실제 어떤 분야에 또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져요. 네 당장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자전거 내비게이션 저희 자동차 위에 요즘 이렇게 그렇죠. 뜨잖아요. 예, 예. 자전거 타면서도 이걸 뜨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통번역 저도 막 그래도 한국어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영어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임 대입하 비슷한 그 거예요. 맞습니다. 네. PPT 하나씩 딱딱 넘길 때마다 얘도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 이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손을 써야 돼요. 근데 작업자분들에게 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바코드를 찍는다거나 음. 아니면 바코드를 본다거나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럼 두 손을 잡은 상태에서도 이제 일이나 아니면 작업 지시들을 그러네요. 보고 그다음에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 그리고 의료, 군사까지 전 영역을 다 이렇게 아우르게 되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적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이야,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저기 왜 오늘은 이저 AR 안경을 안 쓰고 오셨는지. 예. 아마 올해 말부터는 좀 쓰고 다닐 것 같은데. 네네. 예. 저희 방송은 뭐 컨닝 안 해도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AR 안경을 끼고 시험을 치러 갔다. 그쵸. 졸업이에요. 네네.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들어갈 거고요. 들어갈 그죠. 가는 들어가죠. 그날까지 열심히 네, 들어가게 해야죠. 들어가야 성공하시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진짜 AR 글라스가 대중화가 되면 뭐 의사소통은 진짜 뭐 완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네. 시대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표님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가상 있어요. 세계 같은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일상을 한번 즐겨보는 것 또는 네. 가상과 현실을 또 섞어보는 것, 가상에서 거래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사실 저희는 이게 이전에도 계속 얘기는 있었다고 봐요. 이게 정말 이게 상용에 가까워지니까 메타버스라는 얘기로 이제 뜨기 시작하고 또 다음 단계들을 계속 나아가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조짐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시장 안에서 네. 누가 메타버스를 즐기든 누가 AR, VR을 일상에서 즐기든 그분들이 쓰는 디바이스들은 다 저희 디바이스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쓰실 것이다 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대단한 또 자신감도 뿜뿜하시니까 좋습니다. 자, 둘이서 그냥 메타버스 세계에서 저희들끼리 만나서 또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AR 스마트 글라스로 광학계의 한계를 극복한 레티널. 앞으로도 꾸준한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 내시의 특허청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흔쾌히 출연에 응해주신 레티널의 김재혁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